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저번 시간에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고 다른 내용들도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소장을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전자소송을 검색하시고 대한민국 전자소송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소장을 제출하시려면 회원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민사서류를 검색하시면 자주 찾는 민사 본안 서류에 소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위쪽에 보시면 카테고리 중에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자주 찾는 지급명령 신청 서류에 지급명령 신청서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서류를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화면에서 전자소송 동의합니다. 당사자 작성에 누르시면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갈 것인데 제가 편의상 미리 임시 저장을 해 놓은 서류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임시 저장이 돼서 편하신 점이 있습니다. 저처럼 저장해 놓고 나중에 또 할 수가 있고요. 제출 단계에서도 일단 돈이 마련되면 제출할 수도 있고요. 사건 기본 정보에서 사건명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전 일단 대여금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소액사건 소장을 작성하는 화면이고요. 소액사건에서 100만원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할 법원은 상대방 주소를 쓰셔도 되고 저의 주소를 쓰셔도 돼요. 제 주소를 쓰는 게 만약에 법원에 재판을 가야 된다고 하면 용이한 점이 있겠죠. 관할 입력하시고 저장하시고 당사자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원고와 피고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원고는 그냥 제 정보를 임의로 입력을 했고요. 자연인을 고르시면 됩니다. 회사가 아니니까 자연인을 고르시고 나머지 정보들도 다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입을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원고 입력했으면 상대방인 피고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나한테 돈을 안 갚는 사람, 차용증이나 정보가 있으면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고 당사자 구분에 원고 1명, 피고 1명 이렇게 나오죠. 임의적으로 김채무라고 이름을 입력한 것이고요. 작성 예시를 누르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제가 블로그에 종이 서류를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청구 취지란에 블로그에 양식을 넣어놨으니까 그걸 그냥 제출하셔도 되지만 전자소송 하실 분들은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청구 원인도 마찬가지고요. 내용을 작성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는데 요건 사실 클릭해서 입력하시는 건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블로그 양식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붙여 넣으시면 되고 저장 누르거나 종이 첨부하셔도 되고요. 제가 블로그에 첨부한 양식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대여금 청구의 차용증 없는 경우 그냥 계좌 이체만 했을 때의 내용이고요. 금액은 이 경우는 230만 원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을 받았으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제 블로그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해서 붙여넣거나 종이로 제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용 파일을 첨부하시거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다 된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 소가 부분 230만 원이었으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깜빡하고 수정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 법원도 골라주시고 당사자 입력하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은 복사해서 붙여놓고 내용은 본인 상황에 맞게 금액과 날짜 수정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게 다 된 겁니다. 됐고 첨부 서류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시면 되는데 보통 계좌 이체 내역이겠죠. 파일 첨부를 클릭해서 첨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됩니다. 이따가 지급 명령 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입증 서류 목록, 첨부 서류 제출에 파일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 파일명에 체크를 하면 동일한 파일명으로 등록이 되고요. 파일 첨부를 클릭하시면 증거 서류와 첨부 서류가 등록이 돼서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울 건 없고 이따 지급 명령 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누구나 정말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어려운 건 내용을 작성하는 게 어려운 건데 그것도 예시가 있으니까 그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수정하셔서 첨부 서류 등록하고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첨부 서류를 안 넣었으니까 속장만 나오고요. 이렇게 원고, 피고 입력되고 밑으로 내용이 입력되고 이 상태로 법원으로 제출이 되는 겁니다.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모든 문서 내용에 이상이 없음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소송 비용 납부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납부 방식은 네 가지 중에 편하신 걸로 선택하시면 되고 인지에 손달료 합치면 56,500원이 나오죠. 56,500원이면 내가 100만 원 빌려준 돈, 200만 원 빌려준 돈 전자소송을 해서 받아낼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집행은 별개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해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문서 제출 단계로 넘어가고요. 사건 번호와 기타 등등등을 제출을 하게 되면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접수 증명 신청서를 누르시면 거기에 사건 번호와 원고 피고 언제 제출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접수 내역을 알려주는 서류예요. 그리고 제출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사건 분류 질문지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출하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되는데 전자소송에서 이걸 제출하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 기왕이면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피고랑 연락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우편물 보내면 받을 수 있나요? 등등등등 이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질문지가 이렇게 제출 서류에 포함이 돼서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급 명령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는 소액인 사건, 소송으로 제출하는 거고 지금은 지급 명령이라는 신청 사건으로 접수를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소액일 경우 지급 명령과 소액 사건 심판 청구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급 명령일 경우도 선택을 하면 돈 달라는 거는 지급 명령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떤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도 돈을 빌려준 걸 못 받았다라고 하기 위해서 대여금이라고 200만 원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법원은 그냥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했고 마찬가지로 당사자 입력 클릭해서 당사자 입력해주면 돼요.
채무자는 임의적으로 김채무라고 했고 채권자는 이정빈. 아까는 원고와 피고였잖아요. 지금은 채권자, 채무자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 자동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 금액,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라고 입력이 되고요. 청구 취지랑 청구 원인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방법처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도 제가 블로그에 입력을 해놨고요. 위에 기타 비용은 입력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 청구 원인은 지급명령 신청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금액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지급명령 신청서 종이 서류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예전에는 다 종이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취지란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고, 신청 이유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종이로 파일 첨부로 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붙여 넣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다 됐으면 다음으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던 첨부 파일 입력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파일명과 동일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파일명에 애시당초 관련된 서류 명칭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첨부 파일이 올라가게 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첨부 서류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파일 첨부를 누르면 임의적으로 그냥 제가 개인회생 파일을 하나 클릭했어요. 이쪽으로 들어갔고, 이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파일명 체크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정상적으로 입력됩니다 하고 밑에 쪽으로 반영이 됩니다. 제가 개인회생 설명 때문에 이 첨부 파일 갖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냥 파일명 동일해서 이렇게 등록이 된 거예요. 지급명령 할 때는 뭐 계좌 이체 내용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지급명령 신청서와 첨부 파일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되고요. 다 됐으면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아까와 동일한 소송 비용 납부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인지는 900원, 송달료는 62,400원, 납부 방식은 뭐 4가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다 이것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총 비용은 63,300원, 납부하기 버튼 누르고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지급명령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의 신청을 상대방이 하더라도 소송으로 전환이 되니까요. 상대방 주소를 알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을 때 하시면 되고, 장점으로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이 커도 소액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요. 지급명령과 소액 사건 심판 활용해서 소액으로 선임하지 못하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